네. 자, 연립부등식 A가 B보다 작고 B보다 C가 작은 꼴의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경우는 비슷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같은 연립 방정식 꼴에서 우리 한번 살펴봤을 겁니다. 자, 요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에서 A하고 B가 같고 B하고 C가 같고 이렇게 연립으로 하든지 또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A하고 B가 같고 A하고 C가 같고 이렇게 연립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은 A하고 C가 같고 B하고 C가 같고 이렇게 연립해도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중학교 때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꼴에서 딱 보면요. 부등식은 작다, 크답니다. 그럼 이 꼴에서 본다면은 A가 제일 작구나. C가 제일 크네. 하고 비교가 확실히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보셔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지,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지, 이렇게 쓰면은 뭐가 판단이 안 되는 건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네? A는 C보다 작네? 그러니까 A가 제일 작구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B하고 C는 어떤 게 큰지 판단이 안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C가 A보다 크네? B보다 크네? 그럼 C가 제일 크구나 하고 판단은 되지만 A와 B 대소관계는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가 B보다 작은데 B가 A보다 큰데 요 B가 C보다도 작네? 그러면 어떻게 되니? A가 제일 적고 C가 제일 크구나. 중간에 B가 있네? 하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꼴의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꼴로는 절대 안 됩니다. 3번 꼴로만 고칠 수가 있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생님은 가운데를 2번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정식하고는 다릅니다. 부등식은. 예제 3번 같은 경우 푸시오 하면은 연립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까? 5x-4는 2x 플러스 5보다는 작아요. 이 2x 플러스 5가 4x 플러스 3보다는 작네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은 얘고요. 제일 작은 것은 얘예요. 하고 비교가 돼줘야 돼요. 풀이 방법은 똑같죠. 얘를 이항하세요. 3x. 얘를 이항했어요. 9. 그러면 x는 뭐보다? 3보다 작네요. 얘를 이항을 하면요. 마이너스 2x. 얘를 이항해주면요. 마이너스 2.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통된 해를 선택해요? 1이 3보다 작아요. 왼쪽에 써요. 1은 오른쪽에 가요.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x는 요거예요. 그럼 x를 적어주면은 요와 요 사이에 있네요.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자,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3번은 쉬워요. 양쪽에 3을 더해 준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요. 얘는 쉽게 나와요. 됐죠? 네네.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정리를 할까요?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적어줘야 될까요? 네. 얼마? 2x. 얘를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12 네.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라고 적어줄까요? 요렇게. 네, 요렇게 적어줬어요.
자, 요것도 조금 전과 같은 방법을 취해줘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9를 더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2x 그 다음 마이너스 x 뭐 2x 플러스 6 이렇게 해놓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번? 두 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 네, 그러면 해볼게요. 얘를 먼저 해준다면 이항해주면은 3x는 0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뭐 0보다 작네요. 또 자, 요걸 이항해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는 뭐가 돼요? 6이다. 그럼 x는 뭐가 돼요? 부동의 방향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면은 뭐와?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네요. 자, 0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0은 왼쪽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2는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공통된 x는 여기 있네요.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절대값 기호를 이용한 1차 부등식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항상 양수로 답이 나오는 거죠. 절대값이라는 것을. 자, 절대값은요 항상 양수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좀 고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쓸 때는 어떻게 써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요런 표현, 요 표현도 많이 쓰니까 이 표현도 반드시 익혀둬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값 x가 a가 될 텐데, a라는 것은 x가 만약에 a가 만약에 양수면은 얘는 그대로 a로 나올 거고요. a가 만약에 음수면은 그냥 a로 적어버리면은 마이너스가 된 거죠. a가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앞에 하나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양수가 돼요. 자, 이런 꼴 지금 이 꼴 많이 이용할 거예요. 나중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떻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라는 것은 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x라는 것이. 그죠? 그래야 요 사이에 있어야만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요거라는 의미는 뭡니까?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마이너스 4와 4 같은 경우 마이너스 4를 절대값을 취해주면 뭐가 됩니까? 4가 되죠. 그러니까 2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까? 다시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을 용어 자체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절대값을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0과 떨어진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가. 그러니까 저 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어떠한 x가 2를 기준으로 0과 떨어져 있는 것이 2를 기준으로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럼 0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2인 경우가 절대값인데 오른쪽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어떤 값이 2보다 작다라는 것은 0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야만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작은 거예요. 절대값 용어 자체가
요 원점과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절대값으로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값이 2를 기준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 원점과 2를 기준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기준이 오른쪽으로도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그림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잘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는 말은 원점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다는 거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말은 이 원점에서 a를 기준으로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건데 떨어져 있는 것이 오른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느 쪽으로도 왼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선생님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작다는 것은 a와 마이너스 a와 a 사이에 있는 거고 크다는 것은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선생님은 외우고 있습니다. 자, 크다는 것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크다. 작다는 것은 사이에 있다. 이렇게 선생님은 외우고 있습니다. 자, 예제 4번.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절대값이 4보다 더 작다는 의미는 뭡니까?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마이너스 4고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4죠. 작다기 때문에 어떻게?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똑같이 2를 더해 준다면은 6보다는 작고 얼마?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볼게요. 2x 마이너스 3이 5를 기준으로 그죠? 절대값이 더 크다는 말은 뭡니까? 5를 기준으로 또는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크다는 말은 이 원점에서 더 많이 떨어져야 되니까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항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또는 2x 계산을 해주면 8 x는 얼마?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하면서 외워 나갑시다. 문제 4번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절대값이 있네요.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7과 7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7과 7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으로 해주면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고요. 자, 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원점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되니까 x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 마이너스 6이 2보다 더 크다.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4 또는 x는 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큰 거는 날개입니다. 날개예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더 작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2x 마이너스 1이 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어요. 자, 더하기 1을 해볼게요. 그럼 2x는 더하기 1을 해주면 4가 되고 더하기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2로 나누겠습니다. 2가 되고요. 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얘도 이제는 외워져 있어야 되죠.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또는 큰 것보다는 더 크다.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면은 3x는 마이너스 1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x는 얼마?
9, x는 얼마?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하고 눈으로 보면 쉽지 손으로 문제를 여러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수학 지금 계산은 잘하는 것은 반복해서 본인이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문제를 봤더니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부등식이네요. 많은 학생들이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이 부등식을 어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혹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라고 검색을 한다면은 선생님이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만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조금 더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놓긴 했습니다. 자, 부등식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등식 풀이는 사실은 수직선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풀고 나서 수직선에 옮겨 놓는데 이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는 요 x의 값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플러스가 되고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직선에서 x의 범위를 먼저 판단하고 나서 부등식을 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 같은 경우는 이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가 될 거예요. 요 절대값 x는. 그런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뭘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은 다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으면은 다 플러스가 될 거예요. 얘도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x-3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x의 값은 3이죠. 그래서 3을 기준으로 x가 3보다 크면은 x-3 양수로 나올 거고 x가 3보다 작으면은 x-3은 엄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만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선생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수직선에서 먼저 얘의 부호를 결정을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x의 범위가 3보다 작을 때, x의 범위가 0과 3 사이일 때, x의 범위가 3보다 클 때 이렇게 영역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두 개의 부호를 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서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를 이항시켜주면은 4가 되네요. 그러면 x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네요.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것은 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2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x의 범위가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면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가지 못하고 요까지만, 그죠? 요까지만 여기가 x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가 없어졌네요. 그럼 판단해 보세요. 3은 7보다 작나요? 여기는 OR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 참이 되거든요. 3이 7보다 작아요?
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는 다 참이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둘 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 x는 이항을 해주면은 10. x는 뭐가 돼요?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5라는 것은 3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3보다 오른쪽에 있고 방향은 왼쪽으로 가네요. 왼쪽으로. 요까지. 그죠? x의 범위를 여기에서만 살폈으니까. 요까지. 그래서 살펴본다면은 종합해 보면은 x의 값은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구나? 5까지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본다면은 절대값이 있잖아요. 절대값. 그러면은 절대값 x라는 것은 두 개로 나올 거예요. x가 0보다 크면은 x 그대로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x가 요 동호를 써줘야지. x가 0보다 작으면은 x로 나오면 마이너스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것은 0이 되는 x의 값은 2죠. 기준이 2입니다. 그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면은 2보다 큰 숫자 대입해봐요. 4 빼기 2는 양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와도 양수가 되지만 x가 2보다 둘 중에 하나는 덩어 붙여야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생각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덩어를 붙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주로 위에다 그냥 붙여버리네요. 그러면 x가 2보다 작다면은 x-2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되니까 요대로 두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기준이 얘는 0이고 이 기준은 2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니까 우리 편리로 모든 실수를 세 등분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x는 0보다 동호 하나 붙일게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 x는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는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영역을 세 영역으로 나눠서 부등식을 풀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편리상 세 영역으로 나눠서 부등식을 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결정을 해놓고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해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0보다 크면은 다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절대값은 뭐가 돼요?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다 마이너스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럼 둘 다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풀 때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풀 때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부호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먼저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 이항해주면 뭐가 되죠? 2.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0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적는데 방향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원래 요 안에서만 살펴봤으니까 요 안에서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 안에서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가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얘는 플러스고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돼요? 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2는 4보다 작거나 같나요? 예, 항상
y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만족을 하는 겁니다. 요까지 만족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갈게요. 둘 다 플러스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x는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x는 뭐가 됩니까?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3이라는 것은 2보다 커니까 3이 있는데 얘는 기준이 왼쪽으로 가죠. 여기까지만.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다 만족을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답을 내는 겁니다. 유튜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2번 문제. 자, 우리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2분의 3이죠. 2분의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을 풀이를 하는데 편리하게 이렇게 분할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분할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눠줬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생각하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x는 2분의 3보다 클 때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생각해보자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부호를 먼저 결정하는 게 편하죠. 얘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플러스 얘는 2분의 3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됐죠? 자, 둘 다 여기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를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부호를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몇 x? 마이너스 3x고요. 이항을 해주면은 9가 되죠. 그럼 x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방향이 뭐가 됩니까? 작다라고 되어 있나요? 작다? 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요 사이에는 얘는 플러스죠. 그래서 부호를 바꾸지 않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는 5보다 크다. x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5보다 작다예요. 근데 요 사이에 마이너스 5가 있어요? 없어요? 요 사이에 마이너스 5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x의 값은 없습니다. 네. 영역을 그렇게 나눠 놨잖아요. 요 사이에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얘는 둘 다 플러스니까 부호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3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3x는 뭐보다? 11보다 크다. x는 뭐? 3분의 11이죠. 자, 3분의 11이라는 것은 3점 얼마니까 요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3분의 1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3분의 11보다 크다니까 방향이 오른쪽 가죠. 이건 거예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나와 있는 게 x가 마이너스 3보다 뭐 작고 또는 x는 3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까? 영역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직접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굉장히 문제가 어렵죠. 어려운 거는 물리나 화학이고요. 수학은 쉽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했던 간에 요렇게 빛의 파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범위에 해당되는 게 뭔지를 살피는 겁니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10을 기준으로 작다란 말은 원점에서 10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10을 기준으로 작다는 것은 요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600이라는 것이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10 사이에 있다. 그러면 a라는 것은 610이고 여기는 590이 되나요? 똑같이 600을 더해 줬으니까.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네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주황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의 해 구하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얘는 지오지브라나 알지오매스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유튜브에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하고 검색을 하면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